안녕하세요. 극소회사 큰언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니는 극소기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 혹시나 극소기업이라고 조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를 보니 조소 조사했었던데 챗 GPT에서 조소기업이 뭐냐고 물어보니 중소기업을 비하하는 말로 첫째,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복지 부족. 둘째, 오너 리스크, 대표나 경영진의 독단적 운영. 셋째, 성장 기회 부족, 승진이나 경력 개발이 어려운 경우. 넷째, 갑질 문화,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사내 문화 등으로 나타내고 있던데 실제로 극소기업인 우리 회사는 참 희한한 회사인 건 맞습니다. 참고로 저는 싱가포르의 미국 회사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는 좀 독특합니다. 좋은 의미로요. 회사 전체 타겟은 세우되 각 팀으로 할당량이 내려오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몇 배를 키울 건지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물론 실적에 대한 압박이 전혀 없진 않지만은 일반 회사들에 비해 매출 이렇게 쪼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맡은 어카운트에 대한 성장 및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 및 시행착오들을 모두 가치 있게 봐줍니다. 물론 그것들이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나야겠지요. 물론 그것이 퍼포먼스 평가에 모두 들어갑니다. 이전에 미국 회사에서도 사업 개발을 하였는데 그때는 매 2주마다 매니지먼트에 프레젠테이션 하고 분기마다 보고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PPT 만든다고 시간 다 보내고 정작 진짜 시간을 써야 할 실무는 시간이 모자라는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었는데 세일즈 압박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와 이대로라면 진짜 얼마나 견딜 수 있겠노 싶을 정도로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세일즈 리뷰에 질려버린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2주에 한 번씩 대표님과 1대1 대면을 통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세일즈 리뷰라기보다는 대표님이 나를 혹은 내 팀을 어떻게 도와주실지에 대한 초점이 맞춰진 자리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시스템이 가로막고 있는 거면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려고 하고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거를 치워주거나 없애주시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만들어진 퍼포먼스에 따라 연봉과 다른 보상들이 따라오는데 퍼포먼스가 안 좋으면 일한 지 6개월이 되었건 1년이 되었건 5년이 되었건 잘립니다. 그런데 그 퍼포먼스는 성과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해야 하고 조율도 얼추 잘하면서 잡음이 크게 없어야 됩니다. 일은 고만고만한데 다른 부서들에서 원성이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 또 불리합니다. 연봉 인상도 매년 정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비정기적입니다. 연봉 인상 이외에도 퍼포먼스에 따른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특별한 보상이 따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상을 받은 극소수의 사람들은 계약에 따라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발설을 절대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보상을 안 받은 사람들은 월급 이외에 어떤 보상이 있는지 절대 알지를 못하며 또 다른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지쳐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들은 압니다. 연봉 인상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과감하게 보상을 줍니다. 그래서 떠날 수 없게 만들어요. 월급도 본인이 잘하면 진짜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일하는 시간은 공식적으로 9 to 6이지만 보통 본인들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거나 재택근무를 합니다. 물론 매니지먼트들은 우리가 모두 회사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을 포함해서 4년을 한국에서 재택근무를 회사에서 허락을 해주셨고 작년 12월에 다시 싱가포르로 복귀하였습니다. 아무튼 일을 장시간 했다고 그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알아주지를 않아요. 근무 시간 내에 성과가 있게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점심 먹고 오후에 앉아서 일을 하면 나른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다른 급한 스케줄이 없으면 잠시 20-30분 밖에 걸어 다니다가 옵니다. 주말에도 누가 저를 급하게 찾거나 저의 도움을 필요하면 시간 관계없이 도움을 주고 주말에 밀린 일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 중간중간에 시간을 내어서 잠시 나를 환기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아무도 태클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의 기회,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본인들이 만들기 나름입니다. TO가 없어도 회사에서 인정을 하면 수시로, 그렇다고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승진의 기회도 있습니다.
저 자신도 우리 팀원들은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빠른 승진을 시키는 편입니다. 때로는 입사 후 3개월, 6개월 만에도 승진을 진행합니다. 어떤 보상보다도 내가 당신의 노고를 잘 알고 있어. 더 분발하고 성장해달라는 의미로 올려주면 그 팀원들은 또 나름의 노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직이 작다 보니 극소기업, 누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너무 빤히 다 보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하는 거를 어필하기에는 너무 좋고 또 잘못하는 거는 바로 두드려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두드려 맞는다고 해서 엄청 심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곤조곤 말로 두드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더 아픈 거 아시죠? 갑질 문화, 최근에 한 2년 정도 근무하신 한 이사님이 갑자기 잘리셨는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고 보니 여러 팀원들에게서 지속적인 컴플레인이 그분에 대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일을 엄하게 잘했으면 아마도 결과가 조금은 달라졌을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들지만 여러 말들이 들려오니 회사에서는 그분을 결국 잘라내는 결정을 했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는 대표님이 속속들이 이거를 다 알고 있다는 게 진짜 신기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대표님은 진짜 어마하게 바쁜 분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우리 부서 팀원을 채용하고 있어요. 채용을 열어놓은 지는 약 2달이 되어 가는데 아직 마땅한 사람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을 채용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들, 회사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등등에 관해 다음 시간에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니 울분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도 꽉 눌렀다가 다음 시간에 한번 빵 터뜨려 보겠습니다. 참. 그리고 오늘 제가 다니고 있는 극소기업에 대해서 약간 맛보기를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 좋아요로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고맙습니다.